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중심을 잡을 줄 알아야 하고,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물속에서 숨 쉴 줄 알아야 한다. 깨닫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답할 줄 알아야 한다. 이름을 떼어낸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익혀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페달을 아무리 빨리 밟아도 중심을 잡지 못하면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을 아무리 힘껏 저어도 물속에서 호흡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악기를 배우는 사람도, 운전을 배우는 사람도,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같습니다. 무엇을 배우든 반드시 먼저 익혀야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을 모른 채 계속 연습만 한다면 시간은 흘러도 실력은 제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수행은 어떨까요? 우리는 수행을 하면 언젠가는 깨닫게 된다고 믿습니다. 좌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절을 하고, 경전을 읽고, 공안을 참고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깨닫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할 줄 알아야 하는가? 생각보다 이 질문은 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계속 수행하면 되겠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언젠가는 깨닫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를 배우면서 중심을 잡는 법도 모르고 수영을 배우면서 숨 쉬는 법도 모른다면 그 연습은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수행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깨달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나침반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옛 선사들은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부모에게 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무, 이먹고. 겉으로 보기에는 질문이 서로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모두 하나를 가리킵니다. 질문은 다르지만 향하는 곳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익숙합니다. 참 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도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의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름을 떼어낸 당신은 누구입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없애보십시오. 직업도 없애고, 나이도 없애고, 국적도 없애고, 성별도 없애고, 부모가 붙여준 이름도 모두 떼어내 보십시오. 그런데도 무언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달이라는 이름을 떼어내면 구름 속에 둥글게 떠 있는 저것은 무엇입니까? 꽃이라는 이름을 떼어내면 저것은 무엇입니까? 나무라는 이름을 떼어내면 저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라는 이름을 떼어내면 무엇이 남습니까? 선에서는 이 질문을 이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직접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안과 화두는 질문 속에 답이 있는 법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질문이 제대로 서면 답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질문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안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화두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어려운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을 제대로 세우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화두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 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속으로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이 이름을 떼어낸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놓치지 마십시오. 어쩌면
깨달음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일이 아니라 이미 늘 함께 있었지만 이름 때문에 보지 못했던 그 자리를 발견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시는 이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답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름을 떼어낸 당신은 누구인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전 화두선이었습니다.